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점도표가 2회 금리 인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많은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12월에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긴축적이긴 한 부분이 올해는 그대로 3회 연내 인하 요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년에 3차례 인하로 4차례 이내보다 한 차례 줄었다. 이 정도의 긴축이고 지금 일단은 동결을 했죠. 지금 6월이나 7월쯤에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연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덜 긴축적이다. 생각보다 비둘기다. 이러면서 미국 증시도 튀고 코인도 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번에 대부분 긴축을 예상을 했어요. 더 긴축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완화가 나왔다는 게 과연 좋은 소식이냐 그런 거죠.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세장 막을 생각 없다. 주식 강세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인플레 목표는 2%를 버릴 것이다. 왜?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더 높아졌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예측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상 물가 전망을 보면요. 지금 한 장기간 2%대 후반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 자체가 물가 전망치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것 때문이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또 터질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요. 항상 경제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때요? 경제 위기가 아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키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안 잡히죠.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9%예요. 5년 동안 2%가 안 나온다는 소리인데 왜 기준금리가 떨어질까? 또 물가 전망치를 3달 연속 넘어섰다. 보통 이럴 때는 과거 같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인하 전망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6개월쯤 뒤에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소리인데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이유는 지표는 예쁘게 나오지만 안쪽에서 골망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소비 지표가 잘 나오면서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잘 나오고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소비가 잘 되니까 고용이 잘 되죠? 고용이 잘 되고 돈이 잘 돌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쌓아놓은 걸 쓰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소비는 소득으로 올리는 소비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저축했던 것까지 꺼내 쓰고 있는 소비 행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미치지 않아서 그러지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고 있는데도 주식이 미쳐가고 있고 코인도 미쳐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거품이 쌓이게 되고 거품이 쌓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금이랑은 달라요. 그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감당이 안 됐을 때 경제 위기가 왔었죠. 2008년에 미국은 이미 부동산으로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그 전에 1929년에 경제 대공황도 그렇고 불로소득이 굉장히 과해진다. 특히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굉장히 과해질 경우는 여지없이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런 경제 위기 징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파멸적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라도 빨리 낮춰줘야 되는 상황이죠. 경제가 지금 지표만 예쁠 뿐이다. 그래서 미국인의 소득을 보면요. 돈 잘 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5% 정도의 소득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연평균 소득 손실은 약 988만원, 7,400달러 정도로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아진다고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덜 오른다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시면서도 그런 이야기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애호박이 3,000원이니 뭐 감자는 엄청 비싸고 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물가 오르는 게
폭이 줄었을 뿐이지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르는 정도는 과거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올랐던 속도보다 아직 빨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그 물가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소비 지출은 똑같이 사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엔겔 지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왜? 비싸니까. 신선식품이 비싸니까 가공식품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퀄리티를 낮춰가면서 버티고 있다는 소리고, 우리나라는 퀄리티를 낮춰가면서 버틸 수밖에 없죠. 왜? 저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 저기 부동산에 박아놨지.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많죠. 부동산 자산보다. 그러니까 빼다 쓰는 거고. 미국은 빼다 쓰는 거고, 우리나라는 빼다 쓰질 못하는데 이자 비용도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차이인 거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금리 3차례 전망이 나왔다는 소리는요. 즉 시중에 발표된, 시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굉장히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요것을 연준이나 미국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생각보다 경제가 숨겨진 지표들이 많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경제 위기 같은 게 다가오기 전에 금리를 좀 낮춰서 대비를 하자. 물가는 안 잡혔어도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려서 어느 정도 완충제를 만들자. 이런 느낌이란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권사 전망, 그 다음에 은행 전망,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 그래서 S&P에서는 우리나라 증권사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고, 무디스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근 20개 되는 은행들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은행이 당장 무너질 상황이냐? 그런 것도 아닌데 부정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는 소리는 PF나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문제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정부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겠죠. 그러면요,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위기가 됐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탄탄하냐, 이 부분도 본다는 소리죠. 근데 은행이 위험해졌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은행이 위험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정부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수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면 그런 지원도 바라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해진 거 플러스 저기는 정부 재정도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 미국은 숨겨진 경제위기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놓고 경제위기죠. 근데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경제가 좋지 않은 나라가 더 크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표라도 좋은데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은 파멸적 소비를 하고 있다, 저축권에다 쓰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저축도 줄고 집값도 무너지고 주식도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미국처럼 화랑되지도 않고, 그런데 소비도 안 늘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 3분기 한국의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는데 G7 국가의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6배, 즉 1.2%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파멸적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파멸적 소비라면 우리나라는 파멸적 소비 감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지금 돈 못 벌죠? 국내 내수 기업들도 상태가 좋지가 않다. 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은행 경고한 무디스에서 똑같이 경고한 게 뭐예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한국의 소비 지출이 부진할 것이다. 특히 그 이유는 역시 가계부채 비율. 빚 갚느라고 사람들이 소비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표라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표도 안 좋죠. 그러면은 터졌을 때 어느 나라들이 위험해질까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위험한 나라들이 더 위험해졌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던 피그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무너진 것처럼 IMF 때는 경제는 고도 성장을 했지만 탄탄하게 성장된 게 아니라 낙수효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죠. 이런 곳들,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IMF 터졌을 때 줄줄이 무너졌었죠. 그러니까 늘 경고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GDP 대비 가계부채, 지금 무디스에서 경고하고 있죠.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닥친다.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은 가계부채가 될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 가계부채가 부풀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다 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다. 그게 빨리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GDP 성장률보다만 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표가 나오기 전부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울살이 30년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튀고 있죠. 아니 금리 인하 전망이 그대로 나왔는데 왜 환율이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까요? 외국인들 자본을 빼고 있단 소리예요. 아,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그대로 전망이 됐구나. 미국 채권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럼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12월 전망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다가 3월쯤 되니까 물가가 계속 생각보다 안 잡히네? 미국 금리 인하 늦어지겠네? 싶으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자금이 돌아왔죠. 지금 자금이 다시 빠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계속 경고를 했었죠. 저희도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고승범 금통위원, 과거 전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다? 화생상품의 발전이 오히려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똑같은 금융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하진 않지만 금융위기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리듬은 과도한 부채 때문이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가계부채를 안 줄이고 건설사 살리기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다. 가계부채로 경제를 떠받치려고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통했어요. 왜? 그래도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번 정부 때는 안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부채로 리스크가 번지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되면서 금리 인하가 폭이 더 커지면 집값이 오를까요? 코로나 때는 달라요. 코로나 때는 이거는 금방 끝날 사태다 라고 생각하니까 금리를 내려도 자산에 돈이 몰렸지만,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그게 자산시장에 돌아오느냐. 2008년에 어떻게 됐었고 일본 버블 붕괴되던 90년, 91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잘 생각해봐라. 답은 나와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세 차례 금리 전망을 유지했다는 것, 물가가 예측을 계속 벗어나서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유지를 했다는 건요,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고 물가 전망을 높였다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보이는 것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